장 바티스트 포글랭. 뭐라고요? 장 바티스트 포글랭. 아, 장씨인가요? 우리 집안에 이 장씨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 많습니다. 외모도 약간 좀 비슷한 풍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진 이게 나가지.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랑의 장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늘 편집만 하고 지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리딩은 오랜만이긴 한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올렸어요. 예, 물론 그 주는 우리 허배우고 저는 노예처럼 편집만 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시키는 거 했어요. 장 배우님이 저한테 브이로그 이것저것 많이 되는 대로 다 찍으라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그냥 찍어서 보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말실수를 해서 제가 노예를 자처했나 봐요. 저 시키는 대로 충실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또 리딩을 해보는 시간이니까 희곡 낭독과 수다 뭡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시간이라고요. 희곡 낭독과 수다. 수다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작품은 몰리에르의 상상병 환자입니다. 자, 몰리에르의 상상병 환자.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몰리에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 허배우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네, 일단 몰리에르는 17세기에 활동했던 극작가이고요. 17세기. 네네, 17세기 오래됐네. 네, 그 프랑스에서 활동했었고,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파리. 네, 파리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몰리에르는 극작가이기도 했고 또 저희처럼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좋아요. 본인이 쓴 작품에 배우로도 출연하시고. 아, 본인이 작품을 쓰고 본인이 배우로. 네, 그렇죠. 본인이 제작하고 쓰고 출연하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르게 얘기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극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이래나 저래나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배우 한 명이라도 적게 나와야 되고. 그러네. 인건비 적게 들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를 한 명이라도 덜 써야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몰리에르가 또 연기도 잘했대요. 또 배우로서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고 굉장히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잣집 네네. 아들이었군요. 네, 저희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예술을 하려면 좀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이 약간 뭐 배고프고 이런 데서 뭔가 좀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맞고 사실 또 이 자본이 있으면 그렇죠. 네.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더, 좋은데 그리고 또 사실 스타니슬랍스키도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집 안에 극장이 있었거든. 하여튼 그래서 각설하고 어찌됐건 간에 그 각설이 지나가고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왕궁에 실내 장식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해요. 궁의 인테리어.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빠가 사실은 연극하는 걸 좀 반대했었고 그렇죠. 결국에는 법학사 자격까지 하기로 이수했다고 해요. 아유, 머리도 좋아.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몰리에르가 연극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배우였던 마들렌 바자르라는 여배우와. 다시 한번 자 본토 발음처럼 아니 다시. 불어는 안 배워가지고 잘 한번 모르. 불려봐요. 마들렌 바자르. 네, 뭐 마들렌, 아무튼, 마들렌까지만 들려요. 마들렌 바자르. 바자르. 네, 그 연인 관계가 되면서. 연인 관계. 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공연 예술계에 이제 몸을 담그게 됐고 같이 극단을 만들어서 또 극단 이름이 일리스트르 테아트르.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리스트르 테아트르. 일리스트르 테아트르. 네, 라는 팀을 결성을 해서 극단 이름이. 네, 그 애인이었던 베자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베자르가 그러면은 배우고 네네. 여배우고 네네. 그러면은 몰리에르가 자기가 이제 글을 극을 쓰고 자기도 이제 남자 배우 역할로 출연도 했고 근데 몰리에르는 본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제 필명이었고 필명. 이제 몰리에르로 이때쯤부터 몰리에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원래 본명은 장 바티스트 포글랭. 다시 한번요. 장 바티스트 포글랭.
장씨네요. 장씨야. 역시 우리 장씨는 예술 쪽으로 아, 그렇습니다. 머리도 뽀글랭해서 이게 파마머리고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채가 장 배우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는 돼야 뭐 예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장씨 집안에. 예. 그래서 장씨 집안. 아무튼 처음에 그 여자친구였던 배자리랑 함께 이제 공연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굉장히 많이 졌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채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감옥에 뭐 갇히네 마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투어를 가자. 그래서 집 남프랑스 이런 쪽으로 투어 공연을 다니면서 이제 한 10몇 년, 12년에 걸쳐서 순회 공연을 했대요. 오랫동안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어서 이제 중심지로 못 왔고 계속 떠돌면서 이제 순회 공연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루이 14세한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궁 극단처럼 루이 14세. 굉장히 네. 술 이름 같은데. 루이 14세. 사랑에 들린 의사라는 작품으로 이제 루이 14세의 눈에 들었고 이제 왕궁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왕실 극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실 이때 극단. 또 이렇게 잘 되면 또 주변에서 배합하고 또 그럼요. 시기 질투에 그럼요. 또 이렇게 노출이 나와야지.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계속 뭐 풍속극, 코미디극 이런 희곡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읽게 될 상상병 환자가 나오죠. 네, 상상병 환자로 본인이 이제 한 4년에 걸쳐서 무대에 서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상상병 환자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상상병 환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상상병 환자가 몰리에르의 그 재능이나 뭐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이 집약된 종합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근데 잠깐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누구요? 여자친구? 베자르, 베자르. 마들렌 베자르. 마들렌. 마들렌 하니까 갑자기 배고파진다. 그 마들렌하고 몰리에르하고 이게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이? 뭐요? 갈매기, 뜨리고리. 뜨리고리라고 누구였죠? 알까지나. 아르까지나. 약간 확실히 근데 그 좀 작가들 글을 쓰는 남자가 좀 매력이 있나 봐. 좀 여자들이 좀 지적인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가 봐. 좀 지적인 섹시함? 뭐 이런 거? 섹시. 인텔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 여배우한테는 또 작가라는 직업군 그러네. 자체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상부상조인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갈매기에 나오는 뜨리고린과 아르까지나처럼 여기서도 여배우로 활동하고 있었던 연상이었던 마들렌이 똑같잖아. 네, 연상이었던 마들렌을 만나면서 이제 몰리에르가 극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니까 아무래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그런 몰리에르의 모든 재능이 집약된 이 상상병 환자. 이 상상병 환자는 과연 어떤 작품인가요? 말 그대로 상상병에 걸린 환자 이야기예요. 상상병. 내가 아프다고 믿는. 그렇죠, 그렇죠.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고 그렇죠. 믿는 그런 환자. 약간 그 뭐죠 그거? 그 건강 염려증. 건강 염려증 환자인데 이게 좀 과하게 건강을 염려하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 네, 끊임없이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아프면 어떡하지? 오늘 똥을 좀 잘 못 쌌어. 뭐 오늘 좀 변이 좀 안 좋은데 나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내 담즙 상태는 괜찮은 걸까?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똥이야? 그래서 여기서 관장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때가 뭐 17세기니까 지금처럼 뭐 의술이 뭐 아주 발달해서 뭐 금방 딱 주사 맞아서 피 검사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럼요. 아마도 변의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이 어떻다라는 것을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르강인데 이 아르강이 매일매일 이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장을 통해서 관장약을 먹고 관장약을 먹고서 관장약을 먹고 관장을 해서 그걸로 보고서 이제 이렇게 변을 한다고? 보고 이제 냄새를 맡아보고 상태를 봐서 이걸로 이제 자신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아르강이라는 상상병 환자가 있고요. 이제 그의 딸인 이제 큰딸 안젤리크랑 둘째 딸인 루이종 그리고 이 사람의 후처,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후처였던 벨린느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강의 남동생 베랄드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이 좋아하는 클레앙트라는 남자가 있고요. 의사 디아프리와리스라는 의사가 있고 또 이 의사의 아들
또마 디아푸아리스라는 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녀, 그다음에 뚜아네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심적인 인물은 어쨌든 아르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등장 인물은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에 자막으로 쫙 해서 보여드릴 거고 역시나 저는 계속 갈매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등장 인물도 좀 비슷해. 이것도 좀 많이 나오네요. 의사, 갈매기도 의사 나오고 상상병 환자에도 의사 나오고 딸 나오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갈매기는 19세기고 이거는 지금 17세기잖아요. 체홉이 참고했나? 참고를 했을까요? 뭐 그래서 19세기고 17세기면은 두세 개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두세기면 200년인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읽어볼 장면은 일단 첫 번째로 1막 5장을 읽어볼 건데요. 1막 5장. 네, 앞서서 장면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이 아르강이 자신이 그동안에 이제 시술했던 실시했던 그런 이제 뭐 약 처방이나 아니면 뭐 관장했던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약값을 그 병원비죠 한마디로 그것을 막 계산하는 장면으로부터 이게 출발을 해요. 근데 그 대사 안에서 이 아르강의 캐릭터가 녹아 나오는데 굉장히 그 처방된 병원비를 깎으려고 드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굉장히 그 구두쇠죠, 구두쇠. 구두쇠죠. 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약값을 아끼기 위해서 딸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약값을 깎아볼 계산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막 그 관장약 먹었던 것 때문에 딸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잠깐만 하고 막 뛰어가요. 변기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딸을 불렀다 갑자기 잠깐만 하고 뛰어가서 이제 똥을 싸러 가고 이제 그 사이에 큰 딸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하녀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그 남자를 좋아하는데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뭐 이런 고민에 대해서 늘어놓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하녀 뚜아네트와 아르강의 대화하는 장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배우가 설명해 주신 전 상황에 대해서 살짝 들어보셨는데 역시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코미디구나. 네. 그 잠깐 말씀드린 줄거리만 살짝 들어도 코미디의 느낌이 나시죠? 보통 이제 웃기면은 얘기도 나오니까. 네. 한번 저희가 똥. 그래요. 네. 왜요? 왜 똥이라고 말을 못해? 말해봐, 똥. 자, 저희가 상상병 환자 1막 5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르강이고요. 그 구두쇠. 네, 제가 하녀 뚜아네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1막 5장 뚜아네트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나리께선 그처럼 난데없는 생각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가씨를 그 의사하고 결혼시키려고 하세요? 그래, 넌 쓸데없이 웬 참견이야? 망할년 무례하게. 맙소사 너무 부드러우셔. 욕부터 먼저 나오신다니까. 그렇게 펄펄 화만 내시지 말고 같이 이치를 따져서 얘기할 순 없나요? 자,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죄송하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결혼을 생각하게 됐죠? 그 이유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불구이고 병이 들어있으니까 의사들과 인척관계를 맺고 또 사위를 들여서 직접 간호받고 내게 필요한 약들은 집안에 두고서 진찰과 처방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아, 좋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시는군요. 자, 서로 부드럽게 대답하는 건 기분이 좋죠. 하지만 나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리는 정말 환자이신가요? 뭐야? 이 망할년, 내가 환자냐고? 그럼 내가 환자가 아니냐 이 무리한 년아. 아우, 네네, 좋아요. 그렇죠, 나리는 환자세요. 그 점에 대해선 전혀 언쟁할 게 없습니다. 네, 나리께선 상당히 병에 드신 거예요. 저도 인정하죠. 나리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병에 걸리셨어요. 자, 됐죠? 하지만 아가씨께선 아가씨를 위한 남편과 결혼하셔야 해요. 병자는 아니니까 아가씨에게 의사를 대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 딸을 의사에게 주려는 건 나를 위해서야. 천성이 착한 딸이라면 지 아버지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얼씨구, 나리의 친구로서 충고를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충고? 그따위 결혼은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이유가 뭐야? 이유요? 아가씨께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실 테니까요. 내 딸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요.
내 딸이? 따님께서는요 디아프아리스건 그 아들 또마 디아프아리스건 세상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디아프아리스건 간에 아가씨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실 거예요. 내겐 필요해. 뿐더러 그 혼처가 생각보다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디아프아리스는 자기 아들에만 전 재산을 상속시킬 거고, 게다가 이 결혼에 더욱 유리하게도 푸르공 선생은 부인도 자식도 없거든. 그러니 그의 재산도 전부 그에게 줄 거라고. 푸르공 씨께서는 8천 리브르나 되는 연금이 있거든. 그렇게 부자가 되려면 숱한 사람을 죽여야 했겠군요. 부친 쪽의 재산을 셈에 넣지 않더라도 8천 리브르의 연금이라면 괜찮거든. 나리 그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끼리의 얘기로 충고드립니다만 다른 사익감을 고르세요. 아가씨는 디아프리스의 부인이 되기엔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 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 제발요. 왜 그렇게 말하지 마? 나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는다고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야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 하지만 난 내가 결정 내린 대로 내 딸이 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할 거야. 천만에요. 아가씨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다면 강제로 시키지.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 거야. 아니면 수녀원에 집어넣을 거야. 나리께서요? 그래, 내가. 그러시겠지. 뭐? 뭐가 그러시겠지? 나리는 아가씨를 수녀원에 못 보내십니다. 수녀원에 못 보낸다고? 네. 못 보내? 네. 하하, 요게 날 놀려? 내가 원하는 대로 수녀원에 집어넣지 못해? 제가 말씀드렸죠? 못하십니다. 누가 못하게 해? 나리 자신이요. 내가? 네, 그렇게 마음 먹지 못하실걸요. 할 거야. 농담하시네. 전혀 농담이 아니야. 아버지로서의 연민에 사로잡히실 텐데요. 그런 거에 전혀 안 끌려.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떨어지고 두 팔로 목에 매달려 녹일 듯이 나의 사랑하는 아빠 하고 말하면 벌써 마음이 움직일걸요. 그따위 걸로는 아무것도 못해. 네네.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끝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거야. 어림도 없지. 어디서 함부로 어림도 없다고 그래? 아우 맙소사 알았습니다. 나리는 천성적으로 착하시지. 나는 조금도 착하지 않아. 그럴 필요가 있을 땐 무섭다고. 진정하세요. 나리께서 환자라는 걸 잊으셨어요? 에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한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맞으라고 할 테다. 그렇다면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도록 아가씨를 보호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떻게 감히 주인 앞에서 그따구로 말대꾸를 하는 망할 종년이 있나 이거? 상전이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 분별 있는 종년이라면 상전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법이죠. 으이구 이 무리한 년, 니년을 박살내고 말 테다. 나리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을 반대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뭐야 이리 와 요건. 니년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나리가 미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이 암캐 같은 년. 절대로 이 결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나란 년. 아가씨가 그 또마 디아프리스 따위와 결혼하는 거 싫어요. 이 참년. 아가씨 나리보다 오히려 제 말을 잘 들어요. 안젤리크, 너 저 망할 년을 좀 잡아주지 않을래? 이 전년을 잡아주지 않으면 너도 욕할 테다. 설사 아가씨가 말을 듣는다고 해도 제가 그걸 못하게 하겠어요. 제가요. 아이고 참, 이거 못 견디겠다.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네. 아우. 목 아파요. 목 아파요. 버럭 전문 배우. 이게 그러네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맞습니다. 좋았어요. 재밌네요. 그러네요. 이게 일단은 읽으면서도 좀 템포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재밌네요. 재밌죠. 이게 이 어찌됐건 간에 이때 몰리에르가 그 코미디, 희극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때 당시에 그 17세기에 그 꼬메디아 델라르테라고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 꼬메디아 델라르테가 이 프랑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코메디아 왠지 델라르테 억양이 코미디인데? 그죠. 코메디아 델라르테. 네. 코미디인데? 꼬메디아 델라르테의 전형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인 캐릭터. 이렇게 생긴 사람은 꼭 이런 성격이다. 그렇지. 그런 캐릭터 아니면 혹은 이 좀 어떻게 보면 우둔한 주인을 이렇게 놀려먹는 머리 좋은 하인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정해진 캐릭터가 딱 있었거든요. 그거네. 되게 쟤 좀 멍청해 보이는데 그럼 멍청한 거고, 좀 얍삽해 보이고, 좀뭐 재빨라 보이고 얍삽빨라 그렇죠. 보이면은
그런 성격인 거고 그렇죠, 딱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가 성격을 다 보여준다는 거네.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요. 일단 여기 장면에서 보시면은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사실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여잖아 주인집이고 그치, 한여잖아.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한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현대로 따지자면은 나는 지금 파견 왔는데 여기 사장 가정사에 막 내가 막 개입하고 그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비극이라면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희극이기 희극이고 때문에. 코믹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녀가 좀 막 이렇게 위에 높은 뭐 사람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우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이게 무대에 올라가면은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템포 있게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이 공연을 봤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 수레 무대라는 극단이 있어요. 그 수레 무대에서 좀 몰리에르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말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합이 굉장히 좋아요. 수레 무대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극단이죠. 네, 특히 그 극단이 그런 좀 좋은 합을 위해서 합숙 훈련처럼 같이 이렇게 살면서 같이 맞아요. 네. 배우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서 이제 훈련도 공동체를 받고. 이루고 있죠, 공동체를. 지금도 또 그렇게 근데 지금도 공동체를- 네, 강화에서 지금 공동체 보셨군요. 이루면서 네, 작업을 네. 하고 계신다고 열심히 또 작업을 그쪽 하고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관계자의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그 배우분들의 이제 그 합숙 훈련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음. 굉장히 합이 좋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몰리르의 작품을 또 그 극단에서 공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요 씬에서만큼은 내가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연기하는 사람이 아르강이든 뭐 뚜아네뜨든 내가 욕심을 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은 둘 다 망할 것 같아. 이게 이 두 사람의 그 모습 자체가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뭘 막 보여주고 나 혼자 끌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그치? 같아요. 어쨌든 그 기깎기라고 하잖아요. 합이 잘 뭐라고요? 맞아야 기깎기. 그게 전문 영어. 전문 전문 너무 영어. 뒷깎기 나 이거 몇 년 만에 들어보는 거야 뒷깎기. 그러니까 합이 잘 맞아야 돼요. 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쿵짝쿵짝 이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 금방 말씀드렸던 수레무대 대표님께서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었거든요. 예, 대학 강의 그때 이제 하시죠. 제가 예. 이제 들었던 기억에 탁구공 이렇게 핑퐁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주고받아라. 이게 이 리듬감 얘기가 있게. 저희 갈매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우리 허배우가 또 이 핑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연기에서 뭐 영화든 뭐 연극이든 드라마든 이 핑퐁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핑퐁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합이니까 그렇죠. 호흡을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액션과 리액션. 그렇죠. 작용 반작용. 작용 오늘 반작용. 용어 남발인가요? 오늘 전문 영어 막 나옵니다. 계속 자막 계속 나가야 되는 이제 거 큰일 났어. 이제 나 미천 다 드러났어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뚜아네뜨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이 1막의 5장. 네. 1막의 5장인데 이 뚜아네뜨가 지금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후로도 1막 5장 이후로도 뭔가 개입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 뚜아네뜨가 또 이런 모습을 또 계속 보여줄 것 같고 약간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층 간에서 이게 도전을 하는 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풍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녀가 주인에게 뭐 이렇게 한다. 뭐 주인이 아무리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풍자일 수 있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또 시원함을 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뚜아네뜨는 그냥 사이다야 사이다. 지금으로 앞으로도 치면 사이다 캐릭터. 앞으로도 기대가 좀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장면을 골랐던 이유는 그거죠. 결혼이죠. 결혼을 아빠가 마음대로 좀 좌지우지 한다는 거. 사실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냥 좌지우지 한다기보다도 많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부모님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너가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 막. 그거는 좀 아닌가? 그렇지. 그 재벌가에서 있는 일인가?
제가 재벌이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재벌을 만나본 어렸을 적도 때부터 없어서. 약간 정략 결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때 당시에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때는 뭐 여자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뭔가 가문의 수치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 쟤 너무 막 발랑 까졌어, 쟤는 시집 못 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빠가 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그쵸. 아니, 누구나 이거 자연스럽게 17세기라며. 17세기고 지금 21세기야. 누구나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이제 부모가 반대도 억지로 결혼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잠깐 나 지금 그 17세기 얘기하고 21세기 얘기하는데 그 갭이 그냥 뭐 세기니까 그냥 400년이라고 치고 400년 전에도 그렇게 지금하고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달라진 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늘상 하게 돼. 19세기 이 사람들이- 걸 읽었을 때도 그래. 이 사람들이 천재인 거야? 아니면 우리의 발전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물론 사는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성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본성 이런 것들은 사실 변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생활은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그렇죠. 막론하고. 어찌됐건 간에 그런 감정, 뭐 사랑에 대한 마음, 뭐 사랑이라는 거 자체가 확 변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르깡을 좀 굳이 이해해 보자면 이해도 돼.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딸이 있는데 우리 허배우 딸이 네, 있죠. 딸이 있는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해보. 저는 이미 틀렸으니까 이미 이제 저는 결혼했으니까 난 이제 틀렸고. 이거 괜찮아요? 어? 이거 그 허배우 신랑 괜찮아, 배우가 괜찮아요. 봐도 돼? 괜찮아. 나 웃긴 얘기 또 하나 해줄 거 있는데 아무튼 이 얘기 끝내고 해줄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딸이 한의사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양약 말고 제가 한의학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 맞고 이렇게 막 부항 뜨고 이렇게 막 그 물리 치료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얘가 한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거는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얘가 한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맞아. 좀 비슷한 얘기로 제가 이제 세계 일주의 꿈이 있어가지고 얘가 파일럿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가족 할인. 가족 할인. 직계 가족까지는 세금만 내면 된대요. 그래요? 너무 괜찮잖아. 진짜? 그래서 얘가 파일럿이 되면 좋겠다. 직기면 그렇지. 저는 그래요. 저도 딸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허배우도 딸 있고 저도 딸 있네. 저도 딸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우리 와이프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 우리 애가 커서 뭘 하든지 얘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살짝 그래 뭐 집안에 의사 있으면 좋고 뭐 법적으로 또 판사나 검사나 한 명 있으면 좋고 그냥 막연하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는데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건 모르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딸이 나중에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딸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좋겠다. 게 있기는 있었어요. 이 희곡을 읽었을 때, 뭐 대학교 때, 뭐 이럴 때 음. 읽었을 때는 사실 아르간 캐릭터가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있던 사람이 다 그렇지, 있어. 막 그때는 이랬어요. 뭐 그렇지. 딸을 팔아넘기려고 그래. 짜증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이제 뭐 부모도 되고 하니까 사실 약간은 아르강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저도. 저는 입장이 이해된다기보다도 이런 식은 아니야. 그냥 나는 그건 맞지. 내가 아빠로서 이런 식은 아니야. 그쵸. 그냥 그게 다예요 저는. 근데 막상 이 아르강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곧 죽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배우로서 내가 아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합시다. 배우로서 내가 아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한테 진짜 죽이고 싶지 않을까? 얘가 산통을 다 깨는데. 그치. 뭘 옆에서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딸을 우리 이 대사에서도 그러지 뭐 내가 하라면 할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하게 만들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나는 수녀원에 보내버릴 거야.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내 딸을 그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뜨는 굉장히 눈에 가시고 얘가 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막 의사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나 몸도 아프고 그런데 물론 상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몸도 아프고 그런데 약값이 그게 어디야 막 계산해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내 생각에는 근데
하녀가 막 산통을 깨. 그치. 와가지고 막 이래요 저래요 막 이러고 나를 막 가르쳐. 남의 집에 팔아버려야 돼. 화가 나지. 맞아. 남의 집에 그러잖아요. 팔아버릴 거야 아마. 아 하녀도 팔 수 있었어요? 팔 수 있잖아. 이때 종들은 다 팔았잖아요. 아닌가? 그래? 난 모르겠어. 그랬던 것 같은데. 나 그냥 노예만 판 줄 알았지. 아 노예랑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하녀는 약간 전문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되게 얄밉고 싫을 거야. 근데 왜 계속 이렇게 말싸움만 할까? 난 그 생각 잠깐 들었거든. 읽으면서 정말 단호하게 주인으로서 권위와 위험으로 눌러버리면 되거든. 그만해. 하지 마. 근데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막 쪼짜쪼짜쪼짜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 변론 아닌 변론을 막 해. 그러면 약간 아르강 성격도 역시나 상상으로 뭐 병 걸렸다고 물론 믿고 있지만 성격도 약간 매몰차지 못한 성격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뜻한 구석이 있네. 이거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르강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따뜻함이 있어서 떠아네떼에게 이랬는가, 아니면 그냥 아르강이 약해 빠졌다. 쫄보이던가. 약해 빠졌어.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떠아네떼 내쳤어. 집안일 누가 해? 그렇지. 그리고 맞아. 반면에 생각을 해봐. 나 구두쇠인데. 얘 돈 조금 주고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조금 주고 쓴 거야. 돈 많이 주는 한이 불러야 돼. 최저시급을 안 준 거야. 왜냐면 나는 남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차마 내칠 수는 없고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자꾸 싸우는 거지. 짜지구리하게. 아 이렇게 참 한 장면 읽고도 이렇게 끊임없는 네,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나오네요. 네. 몰리에르의 상상병 환자 첫 번째 1막 5장을 이렇게 읽어봤고요. 재밌습니다. 역시나 코미디이고 희극이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읽을 두 번째 장면 역시나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는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요. 몰리에르의 상상병 환자 두 번째 장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희곡 낭독가 수다. 공연 보기와 리뷰. 희곡 속 요리하기. 누구랑? 배우랑. 배우랑. 안녕. 감사합니다.